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요 향나무하고 노간주나무, 요 두 나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나무가 보면은 잎의 모양도 비슷하고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둘 다 잎이 뾰족한 바늘 모양의 잎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나무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펼쳐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간주나무, 이 노간주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는, 요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보면은 나무의 모양에 있죠. 나무의 모양을 보면 요거 아주 나무 모양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요 모양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빗자루 모양이다. 옛날에 우리 마당을 쓸 때 마당을 쓰는 마당비의 빗자루의 모양이 꼭 이런 모습이죠.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마치 빗자루처럼 이렇게 줄기가 곧게 쫙 올라가고, 기본이 되는 중심 줄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 옆으로 격가지가 나와서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데 이거는 벌어지지 않고 위로 향해서 뾰족한 이러한 형태의 빗자루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간주나무죠. 여기에 비해서 이 향나무는 보면, 향나무는 대부분의 향나무들은 똑바로 자라질 못하고 이렇게 삐뚤어져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대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물론 곱게 자라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하는 이러한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향나무죠. 향나무이고, 향나무는 키가 아주 큽니다. 키가 커서 키가 최고 25m까지도 자라는 큰 키나무죠. 큰 키나무로 25m 정도 자라서 이게 높이 자라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노간주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빗자루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빗자루가 너무 크면 안 되듯이 높이가 8에서 10m 정도 자라는 키가 작은 이게 지금 큰 키나무라고 했는데, 큰 키나무가 아니라 작은 키나무, 앞에다 작을 소자를 써서 소교목이라고 하는 작은 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키가 작은데 반해서, 노간주나무는 키가 작은데 반해서 향나무는 키가 아주 25m까지 되는 키가 큰 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구별을 하고, 향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그거 설명하기 전에 노간주나무의 요 학명 잠깐 보겠습니다. 노간주나무의 학명을 보면 주니퍼루스해서 이것은 향나무 종류라는 뜻이죠. 향나무 종류고, 여기에 리기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요 리기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생각나는 나무가 있죠. 바로 소나무하고 리기다 소나무가 있는데, 그 리기다 소나무하고 소나무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잠깐 소나무와 리기다 소나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보면은 줄기가, 소나무의 줄기도 곱게 똑바로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노간주나무처럼 똑바로 올라가서 빗자루처럼 곧게 중심 줄기가 자라질 않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휘어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소나무죠. 그래서 똑바로 자라지를 못하고 휘어서 구부러져 있는 게 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리기다 소나무의 줄기를 보면 꽃장 전봇대처럼 똑바로 올라갑니다. 똑바로 올라가서 요게 줄기가 똑바르게 올라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요게 리기다라고 하는 말이 학명에 들어가게 되죠. 파이누스는 소나무라는 뜻이고, 리기다라는 말은 줄기가 곧다, 똑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향나무는 노간주나무는
마찬가지로 요게 리기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줄기가 곱게 똑바르게 전봇대처럼 똑바로 올라간다. 요것이 바로 노간주나무이고, 거기에 비해서 향나무는 구부러져 있다. 소나무처럼, 소나무가 휘어서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서 구부러진다 하는 것이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향나무와 노간주나무는 나무의 모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는데, 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두 나무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게 요 초록색 부분에 요렇게 돼 있는 요것이 가지죠. 향나무의 가지입니다. 요 향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지에 이렇게 여기도 가지가 있고 여기도 가지가 있는데, 가지의 끝 부분에서 꽃이 피죠. 이것이 이제 수꽃 이삭이 되는데, 수꽃이 이런 모양으로 가지의 끝에 달리고, 암꽃도 보면은 암꽃 이삭도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가지가 나오고, 가지의 끝에 꽃이 달린다. 이렇게 가지의 끝에 꽃이 달리고, 여기도 가지의 끝에 수꽃이 달리고, 가지의 끝에 암꽃이 달린다. 이렇게 해서 가지의 끝에 꽃이 달리는 것이 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노간주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지의 끝에 달리질 않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지의 겨드랑이에, 잎의 겨드랑이에 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여기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갈라지는 이 부분.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잎의 겨드랑이다. 요 잎이 달리는 겨드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 겨드랑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합니다. 엽액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꽃이 핀다. 꽃이 달린다. 이렇게 꽃이 달린다는 이런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향나무는 가지의 끝에 달렸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노간주나무는 이렇게 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잎의 겨드랑이에 꽃이 핀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가지가 있고 여기 잎이 달리는데, 잎의 겨드랑이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가지에서 요 잎이 나오는데, 잎의 겨드랑이에 암꽃, 잎의 겨드랑이에 수꽃, 이렇게 피는 것이 바로 노간주나무죠. 그래서 노간주나무는 암수딴그루이고, 향나무도 암수가 딴그루입니다. 딴그루인데, 노간주나무의 꽃을 보면 아주 재밌죠.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 요거 지금 수꽃의 이삭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공 모양의 구슬처럼 동그란 공 모양의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요게 수꽃입니다. 이것이 수꽃인데, 이것이 수꽃인 것이 바로 노간주나무인데, 향나무는 거기에 비해서 공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타원형이죠.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돼서 길쭉한 타원형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향나무인데, 노간주나무는 동글동글한 공처럼 동그란 모습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 하나를 보면 또 더 재미있습니다. 이거 꽃 하나 아니고 꽃이 여러 개가 모여서 수꽃 이삭을 이룬 거죠. 수꽃 하나가 아니라 수꽃의 이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꽃 이삭에 보면 이 초록색 부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확대를 내 가지고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요거 잎처럼 보이는 요것이 초록색의 요것이 바로 비늘 조각이라고 합니다. 비늘 조각이라고 하고, 요 비늘 조각을 한자로는 이렇게 인편이라고 합니다. 인편이라고 하는데, 요 인자는 생선의 몸의 겉에 붙어 있는 생선의 비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늘이 수꽃에서는 초록색의 잎처럼 보이는 이런 비늘이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 초록색의 인편이 보이는데, 이 인편 비늘 조각이 보이는데, 이 초록색의 비늘 조각을 둘러싸고 이렇게 동그란 것이 이렇게 몇 개가 보이죠. 이렇게 동그란 것이 몇 개가 보이는 이것이 수꽃에 달려있는 꽃밥입니다. 꽃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서
인편 하나에 보면은 요 위에 적혀 있네요.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봤어야 되는데 비늘 조각의 주위에 4개에서 10개의 꽃밥이 달려있다. 이렇게 4개에서 8개 꽃밥이 인편을 중심으로 4개에서 8개 꽃밥이 달려있는 이러한 모양의 숫꽃 이삭을 가지고 있고, 요것은 암꽃의 이삭입니다. 암꽃의 이삭은 또 더 특이합니다. 요거 암꽃 이삭을 보면 요게 초록색 부분, 요것이 인편이죠.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인데, 요 비늘 조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끝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뭐 3개의 물방울이 보이죠. 이렇게 3개의 물방울이 보이는데, 여기 3개의 물방울이 보이는 요것이 바로 암꽃의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을 밑씨라고 합니다. 밑씨, 한자로는 배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여기 요 부분을 밑씨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암꽃에서 여기 요 부분을 암술머리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죠.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 둘, 3개가 맺혀 있는데, 보면 여기도 하나, 둘, 3개의 밑씨를 가지고 있고, 밑씨 밑에는 비늘 조각, 인편이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암꽃을 피게 되는 것이 바로 노간주이고, 거기에 비해서 향나무는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서 이런 모습이 되는데, 아까 원형이 아니라 구형이 아니라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게 비늘 조각, 인편이라고 하는 생선 비늘의 조각 같은, 생선 비늘 같은 이런 인편 조각이, 비늘 조각이 14개씩이 모여서 숫꽃 이삭 하나를 만든다. 숫꽃 이삭이 14개의 갈색의 비늘 조각이 모여서 숫꽃이 피게 되는데, 요 숫꽃 요 비늘 조각 속에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요 부분에, 여기 사진에 잠깐 보이는데 요 부분에 꽃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틈 속에 여기 꽃밥이 들어 있는 이러한 숫꽃에 꽃이 피게 되고, 암꽃의 모양은 요런 모양이 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가지의 끝에 이렇게 꽃차례가 꽃차례가 아니고 암꽃 이삭이, 이거 거시식물에 설명을 하려면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참 헷갈리는데, 이렇게 암꽃 이삭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암꽃 이삭을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게 아까 설명을 했던 비늘 조각, 생선의 비늘 같은 비늘 조각이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고, 비늘 조각의 4개의 비늘 조각 속에 여기 점같이 보이고 구멍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밑씨가 들어있는 배주라고 합니다. 배주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안쪽에는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의 4개의 밑씨가 있다 하는 이러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것은 향나무이고, 노간주 나무는 3개의 밑씨를 가지고 있고, 비늘 조각도 3개인데, 향나무는 4개의 비늘 조각과 4개의 밑씨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나무는 잎을 보면 아주 재밌죠. 잎을 보면은 이 어린 잎에서는 요 바늘잎 이렇게 길게 뾰족해 가지고 요 끝이 마치 바늘의 끝처럼 뾰족한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바늘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바늘 침자를 써서 침엽이라고 합니다. 이런 침엽을 대개 가지고 있는데, 요 어린 나무에서는 이렇게 침엽 바늘잎만 가지고 있지만은, 요게 향나무가 나이가 7살에서 8살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요 침엽
바늘잎이 비늘잎으로 변한다. 인엽으로 변한다. 요 인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 인자입니다. 생선의 비늘. 요거하고 같은 비늘처럼 생긴 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 처음에는 어린 잎은 이렇게 침엽만 있다가 이렇게 인엽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인엽, 비늘잎의 모습을 보면 비늘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요 잎 하나, 또 요 잎 하나, 요 잎 하나, 이렇게 요 모양이 마치 생선의 비늘처럼 생겼다 해서 비늘잎이라고 하고, 요걸 좀 더 크게 보면 요런 모습이 되죠. 요런 모습이 돼서 요게 요게 비늘잎 하나, 여기도 비늘잎 하나, 여기도 비늘잎 하나, 이렇게 해서 생선의 비늘처럼 생긴 잎이 나타나는 것은 나이가 7살에서 8살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러면 비늘잎이 나타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잎에서 보면은 이렇게 잎에 바늘잎을 자세히 보면 요 바늘잎의 요 속 부분이 하얀색의 이런 뭐가 보입니다. 하얀색이 보이는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합니다. 기공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숨구멍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얀색의 요 부분에서 공기를 들어 마셨다가 공기를 빼냈다가, 그러니까 숨을 쉰다. 요 하얀색의 요 부분에서 숨을 쉬는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숨구멍이 여러 개 하얀색이 모여서 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을 이루고 있다 해서 숨구멍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숨구멍줄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두 개의 숨구멍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향나무입니다. 향나무인데 노간주 나무를 보면 요건 또 다릅니다. 요건 또 달라서 이렇게 보면 숨구멍줄이 이렇게 한 줄이 쫙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의 요 숨구멍줄이 흰색인데 요거 시간이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얀색의 숨구멍줄이 이렇게 흰 줄이 한 개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노간주 나무인데, 조금 전에 향나무는 두 개의 숨구멍줄이 뚜렷하게 있었는데 이건 한 개의 숨구멍줄이 있고, 요 잎은 세 개의 능선이 있다. 요 잎 하나를 보면은 요 잎 하나는 세 개의 능선이 있어서 능선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고 뒤쪽에도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칼로 잘라서 본다 하면은 횡단면의 모습이 삼각형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능선이 있는데 요 잎은 세 개씩이 돌려서 달린다. 그래서 잎을 보면은 요게 잎이, 여기 자세히 보면 요게 잎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도 잎이 하나가 있고 요쪽 뒤에도 잎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잎이 돌려서 달린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돌려 달린다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윤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생하는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간주 나무인데, 향나무는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잎들이 대개 이렇게 보면 마주 달리게 됩니다. 두 개씩이 달리죠.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씩이 서로 마주 달린다 하는 이런 흔히 세 개씩 돌려 달리는 것도 있지만은 흔히 보면은 두 개씩 마주 달린다 하는 것이 바로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향나무의 잎하고 노간주 나무의 잎은 뚜렷하게 잎이 달리는 숫자에 의해서도 금방 구별이 되고, 노간주 나무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인엽이라고 하는 향나무에서 보았던 이러한 인엽이 비늘잎이 인엽이 노간주 나무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 나오는 어린 잎에서도 이미 침엽만 나옵니다. 침엽만 나와서 잎은 이렇게 바늘잎, 침엽만 있고 비늘잎은 없다. 이것이 바로 노간주 나무인데, 침엽과 바늘잎이 같이 한꺼번에 한 가지에 달려 있으면은 그거는 향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고 열매 모양도
두 나무는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아서 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구과라고 부릅니다. 구과라고 하는데 요 구과라고 하는 것은 솔방울 열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 솔방울 열매, 이 거시식물에만 쓰는 용어인데 요 솔방울 열매의 지름이 7, 8m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열매 조각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능선이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서 요게 요 조각 하나가 요것을 열매 조각이라고 합니다. 요게 열매 조각이라고 했고 한자로는 이렇게 실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조각이 있는데 이렇게 열매 조각이 여기에 하나 또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열매 조각 세 개의 실편 세 개의 열매 조각이 모여서 열매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매는 금년에 꽃이 피었던 열매는 이렇게 초록색인데 내년이 되면은 내년 10월 달이 되면은 이 열매는 자흑색으로 익게 된다. 그래서 자주색이 약간 들어간 까만색으로 익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익게 되는 것이 바로 노간주 나무죠. 노간주 나무인데 향나무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솔방울 열매가 울퉁불퉁하다는 이런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열매 조각이 있는데 열매 조각이 보면 이렇게 요 능선을 따라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능선이 4개의 실편을 가지고 있다. 4개의 실편 열매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 열매 조각마다 작은 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돌기가 있고 여기도 돌기가 있고 여기도 돌기가 있고 이런 돌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솔방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향나무죠. 이렇게 향나무와 노간주나무는 열매 모양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있고 꽃의 모습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있고 잎의 모습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있어서 두 나무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